명품 시계를 차고 고무장갑을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골프장 탈의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그 공간에서 불과 8개월 전까지 여기서 라운딩 후 샤워를 하고 동료들과 비싼 양주를 까던 그 남자가 지금은 본인이 쓰던 바로 그 샤워기 헤드에 낀 물때를 솔로 긁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프리미엄 골프장과 피트니스 센터의 야간 청소 인력 수요는 왜 갑자기 폭발했을까요?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업계에 갑자기 양심이 생겨서 청소를 더 열심히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답은 훨씬 더 잔인한 곳에 있습니다. 공급이 폭발한 게 아니라 이 노동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불과 2년에서 3년 전 이 시설들의 연간 회원권을 긁어내던 바로 그 손으로 지금은 고무장갑을 끼고 같은 시설 바닥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2022년과 2023년 이 나라 부동산 영끌 열풍이 정점을 찍던 그 시절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12억, 15억, 심지어 18억에 갭투자로 물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금리가 2%대에서 3%, 4%, 5%로 수직 상승하면서 매달 원리금만 300만원, 400만원, 어떤 경우는 500만원 이상이 통장에서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대출을 더 끌어다 버텼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채웠고 카드 돌려막기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버티는 동안 그 아파트 호가는 3억, 4억씩 더 빠졌습니다. 전세가율이 역전됐고 전세 사기가 터졌고 역전세난이 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세입자에게 소송을 당하고 법원 경매 통보를 받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너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야간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파트타임 노동시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자신이 소비자로서 누비던 바로 그 프리미엄 시설들에서요. 이 아이러니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 낮에 일반 청소 알바를 안 하고 굳이 새벽 2시에 골프장에 가느냐고요? 아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0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파산한 게 아직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SNS에는 몇 달 전 라운딩 사진이 올라와 있고 카카오톡 프로필은 해외 골프 여행 사진입니다. 낮에 마트 알바를 하면 전 직장 동료나 골프 동반자가 카트 끌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골프장 탈의실을 닦는 일은 최소한 그 수치만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전담을 자처하고 시급 프리미엄까지 챙기는 겁니다. 통각은 살아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상황. 이게 2026년 4월 현재 대한민국 영끌족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골프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강남 일대,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의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회비 30만원, 50만원짜리 PT 세션이 패키지로 몇백만원씩 나가던 그 시설들입니다. 헬스기구 브랜드 하나하나가 전부 수천만원짜리인 그 공간을 야간에 닦는 인력풀이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야간 청소 인력들은 오히려 당황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손목에 리셀가 400만원짜리 시계가 걸려있고 탈의실에서 갈아입는 옷이 자기들 거랑 레벨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품을 쓸 때도 세심합니다. 어떻게 청소해야 기구가 덜 상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던 사람이니까요. 이 현상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시장이 2년 넘게 조정을 겪는 동안 레버리지로 자산을 쌓던 사람들의 계층 이동이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가 만들어낸 집단적 추락입니다. 그리고 그 추락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흔히 무리하게 영끌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너무 얕습니다. 진짜 이유를 파고들면 이건 단순히 개인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이 사람들을 함정으로 밀어넣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0년에서 22년 사이 이 나라 자산시장에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단 2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겁니다. 코로나 유동성, 초저금리,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1년에 30%, 40%씩 올랐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을 번 겁니다. 그 옆에서 무주택자들은 전세금 올라가는 것조차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 심리적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축한 돈보다 저쪽 집값 오른 게 더 크다는 현실을 매일 뉴스로 접해야 하는 그 상황, 이게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뛰어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들에게 가장 쉽게 제시한 해답, 즉 대출을 최대한 끌어내서 자산을 사라는 명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기 직전에 막차처럼 대출을 뽑았고 잔금날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했고 전세 낀 갭 투자로 실제 현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당시 이 전략은 완전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단지에서 실제 투자금은 2억 미만이었고 1년만 버티면 시세 차익으로 전세가율 갭을 덮고도 남는 계산이 나왔으니까요. 그 계산은 금리가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2022년 하반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 시작했고 한국은행이 뒤따랐습니다. 금리가 2%대에서 3%를 찍고 4%를 찍고 2023년에는 3.5%에서 장기간 고정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의 월 이자 부담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역전세가 터졌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는데 보증금이 없습니다.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팔린 건 소비재였습니다.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식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엔 골프장 멤버십 갱신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트니스 PT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대출 이자는 한 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자는 자산 가격과 무관하게 원금에 비례해서 나갑니다. 집값이 3억 빠져도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이 비대칭성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프리미엄 소비재를 유지하던 이유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골프장 멤버십은 단순한 취미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 자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인맥을 관리하고 거기서 부동산 정보를 얻고 거기서 대출 브릿지를 연결받기도 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단지, 어떤 층, 어떤 매물이라는 정보가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그 PT 탈의실이었습니다. 즉, 그 소비가 자산 취득을 위한 일종의 인프라였던 셈입니다. 그 인프라를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정보도 끊기고 네트워크도 끊기고 다음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지간해서는 끊지 못했던 겁니다. 버티다 끊겼을 때는 이미 손실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굳어진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사람들의 재정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금매로 던진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손실은 확정됐지만 최소한 신용등급은 살아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장부상 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달 피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지속 중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단기 현금 수입이 필요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야간 청소는 그 현금 수입의 출처 중 하나입니다. 낮에는 아직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낮 일자리는 안 됩니다. 지인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익숙한 지역의 낮 시간대 알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극히 좁아집니다. 새벽, 야간,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 아는 사람이 절대 없는 시간대와 장소. 프리미엄 시설의 야간 청소는 그 조건들을 상당 부분 충족합니다. 이것이 몰락의 구조입니다. 탐욕을 가능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중은행은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대출을 권했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물건이 기회라고 설득했고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오가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입했고 언론은 집안 사면 바보라는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그렇게 굴러갑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영끌족들이 무너지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조용하고 빠르게 돈을 버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인터뷰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존 시장이 박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골프장과 피트니스 센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대체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체제들의 침투력은 기존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수준입니다. 먼저 골프 시장부터 봅시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이 나라 골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 야외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몰렸고 자산시장 상승으로 여유자금이 생긴 중산층이 대거 골프에 입문했습니다.
골프장들은 이 수요를 등에 업고 그린피를 올렸습니다. 평일 18홀에 20만원, 주말이면 30만원을 넘어가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멤버십 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억 단위를 훌쩍 넘겼습니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2022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업계가 조용히 시설 고급화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모니터 앞에서 공 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풀 시뮬레이션, 초고속 카메라 기반 스윙 분석, 세계 유명 코스 구현, 거기에 프리미엄 인테리어까지 더해지면서 스크린 골프 라운딩 한 번의 경험이 필드와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면 2시간을 칩니다. 필드 그린피의 6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동 시간도 없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예약이 가능합니다. 비가 와도 됩니다. 날씨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골프를 치는 목적이 스포츠 자체라면 스크린 골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는 진짜 이유가 네트워킹이라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필드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맞습니다. 그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네트워킹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함께 라운딩을 돌던 동료들 중 상당수가 이미 재정적으로 후퇴했고 예전처럼 선뜻 30만원짜리 그린피를 내는 인원을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4인 구성이 3인이 되고 3인이 2인이 되면 비용 분담이 늘어납니다. 그 순간 스크린 골프로의 이탈은 더 빨라집니다. 골프장들이 빈 시간대를 채우기 위해 퍼블릭 예약을 늘리고 그린피를 소폭 조정하고 패키지를 내놓기 시작한 건 이 흐름을 막아보려는 필사적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소비자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 뒤에 나온 대응이라 효과가 반감됩니다. 피트니스 시장의 대체제 침투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인합니다. 2026년 현재 홈트레이닝 시장은 이미 단순한 덤벨 세트와 유튜브 영상의 조합이 아닙니다. AI 기반 동작 교정 서비스, 월정액 구독 기반의 라이브 트레이닝 플랫폼, 가정용 스마트 운동기구들이 결합된 생태계가 구축됐습니다. 월 10만원짜리 구독 서비스 하나면 개인 PT에 준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로 자세 교정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짜리 PT 세션과 비교했을 때 이게 5분의 1의 가격에 5분의 1의 효과나고요?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이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새벽 5시에 집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주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재정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자유는 단순한 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대체제들이 단순히 가격이 싸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기존 프리미엄 시장이 전혀 공략하지 않던 심리적 니즈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익명성, 시간 자율성, 비교로부터의 해방. 예전에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였습니다. 더 좋은 몸, 더 비싼 운동복, 더 많은 PT 세션을 받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그 압박. 재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 공간은 더 이상 자극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은 그 모든 비교에서 해방됩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발견한 소비자들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바뀐 소비 습관은 그만큼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골프장과 프리미엄 피트니스를 직접 때리는 또 다른 파괴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체육시설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골프연습장, 공공실내체육관들이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품질이 올라갔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인프라인 만큼 가격은 민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선택지를 무시하고 비싼 민간 프리미엄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지될 리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대체제의 역습을 관통하는 핵심 명제는 하나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프리미엄은 희소성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공간, 아무나 못 입는 유니폼, 아무나 못 치는 코스, 그 배타성이 가치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가장 프리미엄한 것은 남의 눈치 없이 내 시간에 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제공하는 대체제들이 훨씬 싼 가격으로 훨씬 정확하게 그 니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시설들은 아직도 예전의 배타성 마케팅으로 버티려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미 그 배타성에 지쳐 있습니다. 이 엇박자가 이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 2년, 즉 2028년까지 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겠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덜 나쁜 것과 완전히 박살나는 것 사이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로 프리미엄 골프장 시장에서는 1차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됐고 2차 구조조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매물로 나온 골프장 숫자는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식 매물로 내놓으면 회원들이 동요하고 예약이 끊기고 가격이 더 빠지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조용히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은밀한 매물들이 2027년을 전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프장 부지는 그린벨트나 임야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용도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팔자니 제값을 받기 어렵고 버티자니 운영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이 딜레마를 버틸 여력이 없는 중소형 골프장들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2027년 이후 집중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그 매수자는 누구일까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본이 있는 대형 레저 그룹입니다. 이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저점에서 집어삼킵니다. 다른 하나는 의외의 플레이어, 바로 스크린 골프 업체들입니다. 이미 몇몇 대형 스크린 골프 프랜차이즈들이 실제 골프장 부지를 인수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복합 체험시설로 전환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게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스크린 골프 업체가 실제로 필드까지 흡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기존 골프장 업계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이 악몽이 2028년 안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미엄 피트니스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이 양극화되는 조짐이 뚜렷합니다. 중간 가격대의 시설, 즉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준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들이 가장 먼저 쏠려 나갈 것입니다. 이 시장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동시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진짜 하이엔드 프리미엄 시설들이 초고가 서비스와 익스클루시브 멤버십으로 차별화를 강화합니다. 아래에서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짜리 무인 피트니스, 홈 트레이닝 플랫폼, 공공체육시설이 치고 올라옵니다. 가운데 낀 중간 시설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으니 하이엔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 경쟁에서 무인 피트니스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포지션의 시설들이 2027년을 기점으로 폐업 러시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문 닫는 중간급 피트니스 센터들이 늘고 있는데 이 속도가 내년부터 가팔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피트니스 센터들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PT 패키지를 선불로 결제해 놓은 소비자들입니다.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짜리 PT 세션을 선 결제해 놓은 상태에서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그 돈은 사실상 날아갑니다. 이 피해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이미 2025년부터 이런 피해 사례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산발적입니다. 이게 집단화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에 소비자들의 분노는 단순한 업체 폐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불 결제 관행 자체에 대한 구조적 분노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 분노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불 결제 한도 제한, 에스크로 의무화 같은 규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고 이게 시행되면 피트니스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립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야간 청소 노동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공급이 늘었습니다. 영끌족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야간 청소 인력 시장에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시급도 미묘하게 내려가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동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수록 그 노동의 가치가 시장 논리에 의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골프장과 피트니스 센터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시설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야간 청소 수요 자체가 감소합니다. 즉, 재정적으로 쫓겨서 야간 청소를 시작한 영끌족들은 몇 년 후에는 그 일자리조차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시설 폐업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문이 좁아지는 겁니다. 가장 냉정하게 이 미래를 바라보면 결국 살아남는 시설과 죽는 시설의 경계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시설이 제공하는 가치가 그 가격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가 아닌가. 그 대체 불가능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은 예외 없이 2028년 안에 퇴장합니다. 그리고 그 퇴장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한번 이탈하면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그건 감정에 기반한 희망적 관측입니다. 지갑이 가볍고 대체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탈한 소비자는 그 시설이 문을 닫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두 가지 감정 중 하나일 겁니다. 내 이야기 같아서 소름 끼친다. 아니면 저 사람들 이야기라서 다행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느끼는 분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조적 변화는 영끌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중산층 소비시장 전체가 재편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편의 충격파는 직접 영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닿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취할 행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따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서 선불로 묶여있는 것들을 전부 꺼내서 점검하십시오. 피트니스 센터 PT 패키지, 골프클럽 연회비, 고가 멤버십 등 목돈이 선 결제된 계약들을 지금 당장 재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재무 상태를 외부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약이 예전보다 쉽게 잡힙니까? 시설 내 청소 상태나 소모품 수준이 예전보다 떨어졌습니까? 직원들의 얼굴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시설은 지금 재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시점에 추가 선불 결제를 하는 것은 침몰 직전에 배에 짐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신규 선결제를 중단하고 이미 남아있는 세션이나 기간은 최대한 빠르게 소진하십시오. 그리고 대체제를 직접 써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홈 트레이닝이나 스크린 골프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채 막연히 퀄리티가 낮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 가정이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 부분 틀렸습니다.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도 그 대체제를 써보면 기존 프리미엄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돈을 공간 임대료와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낭비하고 있었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당신의 소비 구조를 바꾸고 그 차액이 결국 자산으로 쌓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구조적 변화에서 돈을 버는 포지션은 어디에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골프와 홈 피트니스 플랫폼입니다. 이 시장은 이미 성장이 시작됐고 앞으로 3년이 이 시장의 두 번째 성장 곡선입니다. 첫 번째 성장이 코로나라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성장은 구조적 소비 재편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성장은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외부 충격이 사라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1차 성장과 달리 한번 재편된 소비 구조는 쉽게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과 신규 가맹 계약 숫자를 추적하십시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 피트니스 프랜차이즈입니다. 월 3만원에서 5만원짜리 무인 피트니스 센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유인 피트니스 센터 대비 손익분기점이 현저히 낮습니다. 시설 임차료만 감당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모델의 가맹 계약 숫자가 최근 2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오히려 가속됩니다.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비싼 피트니스는 끊지만 건강에 대한 욕구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욕구를 가장 싸게 해결해주는 선택지로 수요가 몰립니다. 침체가 이 비즈니스의 역풍이 아니라 순풍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2년 안에 골프장 부지와 일부 대형 피트니스 센터 건물들이 매물로 나올 것입니다. 이 매물들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골프장 부지는 용도 제한이 많고 운영비용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함정입니다. 반면 도심 또는 역세권 인근의 피트니스 센터 건물은 다릅니다. 시설이 폐업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입지 가치는 유지됩니다. 이런 건물들이 금매로 나오는 시점을 노리는 것이 지금 이 구조 변화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검증된 방식의 투자 접근법입니다. 물론 이건 자본이 있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자본이 없다면 이 단계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 고무장갑을 끼고 본인이 쓰던 샤워기를 닦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감정은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특정 시점에 보낸 신호를 가장 강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신호가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 판단은 지금 와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그런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냥 결과만 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추락이 대한민국에서 자산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 수익을 증폭시키는 것만큼 내릴 때 손실을 증폭시킵니다. 그 증폭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 직시를 통해 내 포트폴리오와 내 소비 구조를 점검하는 것. 이게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자본주의는 무섭습니다. 올라갈 때는 모두를 천재로 만들어주고 내려갈 때는 모두를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시장을 읽었다는 것. 그 사람들은 올라갈 때 모든 것을 걸지 않았고 내려갈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 편에 서야 합니다. 새벽 2시 골프장 탈의실의 형광등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여러분의 자산관리 실패 이야기가 조용히 써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신이 아닌 이유가 운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에서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